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우수가 지나고 경칩을 앞두고 있는 지금 아주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수 경칩의 본포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금년에는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주도나 남쪽 일부 지역에서는 한 달 전에 본포를 시작하고 지금쯤은 벌이 상당히 늘어난 그러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중부지방을 비롯해서 강원도나 이런 산간 지역에는 좀 늦게 이렇게 본포를 시작하는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 하순 양봉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5가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5가지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은 내금과 보온 철저, 두 번째는 자극 사약, 세 번째는 소문 급수, 네 번째는 진드기 방제, 다섯 번째는 분봉 다 잡아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그림을 봐가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금은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6쪽을 보시면 됩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86쪽, 교재가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본중앙회로 전화 주시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금, 혹시 내금이 미흡했다면 이 시기를 말끔히 정의한다. 내금을 통마다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금은 바로 속살피기입니다. 식량이 있느냐 없느냐, 화분떡이 있느냐 없느냐, 또 뭐 증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내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1월 달에 본포를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증소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고, 또 식량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됐거나 또 얹어준 화분떡도 반 이상 이렇게 된 그런 본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충해주는 그런 내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깨우지 않는 분들은 굳이 지금 내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입춘에 내금하라 그랬기 때문에 내금 일찍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본포를 시작할 때, 깨울 때 한번 열어보시고 그때 내금을 겸해서 화분떡을 넣어주는 그런 절차만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뚜껑을 열고 할 필요는 없다. 괜히 지금 뚜껑 열면은 벌에게는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뭐 오늘 깨우든 내일 깨우든 깨울 때 살짝 보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금을 하는 것은 바로 식량이나 화분떡 이런 걸 점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보온 철저입니다. 자, 우리가 벌을 보통 깨운다, 본포를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본포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후속적으로 따르는 게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보온입니다. 철저한 보온입니다. 왜? 이때부터는 바로 육아, 새끼를 기르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밤낮의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내부나 외부에 보온제를 철저히 해서 바깥 공기가, 찬 공기가 안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또 안에서 벌들이 열을 내고 맞추고 있는데 그 안 내부 온도가 밖으로 새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온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온제 자체가 열을 내고 보온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밖에 들어간 찬 공기를 막아주고 안에 따뜻한 공기를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자체가 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잘 해주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2겹 되느냐 3겹을 덮느냐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양봉량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산간지역에 아직까지도 영하의 날씨가 계속 야간에 영하의 날씨가 계속 지속된다면 더욱더 많이 덮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좀 가볍게 덮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온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뭐 화분떡 만지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런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거 맹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자극 사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1월 중순 벌을 깨운 농가에 해당되는 경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극 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 벌을 안 깨우신 분들은 지금 자극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한 달 전에, 즉 1월 달에 봄보를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2월 중순에 시작한 자극 사양을 조금씩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계속 실시한다. 자극 사양은 자연 미련을 대체하는 용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지금 벌통 내부에 우리가 이미 내검을 할 때 한 달 전이든지 입출이 됐든지 우리가 내검을 했을 때 이미 식량이 있다 없다 유무를 확인했기 때문에 자극사항을 지금 깨우면서 바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자극사항 하는 시기라고 보는 그런 분들은 1월 달에 봄보를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자극사항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통 그러면 지금 깨우시는 분들은 언제 하느냐? 1월 달에 깨우시는 분 지금 한다면 거의 한 달 후에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깨우시는 분들은 그럼 지금 바로 하느냐? 아니죠. 지금 바로 하게 되면은 빈 공간에 산란한 공간에다 이 사행한 걸 갖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은 산란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벌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 달은 아니지만은 거의 한 2주, 3주 이상 있다가 자극 사행을 해주는 게 좋다. 왜? 지금 벌통 내부에 들어있는 여기에 있는 식량을 어느 정도 서서히 파먹고 빈 소비가 많이 확보됐을 때 주자는 거죠. 그래야지 산란 공간이 넓어져서 우리 벌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의 습성은 주면은 바로 저장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한 번 주고 나서 이거 주고 나면 하루 이틀만 하면 다 빨아갑니다. 그죠? 그 다 먹은 것이 아니라 저장해 놨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빈 소방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7일 있다가 또 주라 그랬어요. 7일 안에 또 소방에 저장해 있는 걸 다 소진합니다. 그래야지 그 자리에 또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일이나 7일 있다가 다시 주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오늘 주고 나서 내일 보니까 비었다가 또 주면은 계속 저장하기 때문에 산란할 공간이 없어서 봄벌이 늘어나는 속도가 늦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극사행하는 것을 적절하게 잘 해주셔야 되겠고, 이때 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닐봉지 사양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수백 통 하시다 보니까 이것도 하기가 참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 사양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자동 사양으로 조금씩 그렇게 저장을 할랑 말랑 할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닐봉지 사용할 때도 양이 있습니다. 배구공 같이 그냥 가득 넣어서 주느냐? 그것이 아니죠. 한 홉이나 2홉 정도. 2홉이면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 한 병입니다. 그 정도 양을 넣어줘서 벌량에 따라서 조금씩 줘서 해나가야 되지, 저장을 하지 않고 벌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급수입니다. 물주기죠. 이것도 깨우면서 바로 물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물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육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깨우고 나서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물을 주셔도 무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수도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육아를 할 때 화분, 식량, 물,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인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탠다면 바로 보온이죠. 그래서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을 안 줘도 되겠죠. 그럼 물 찾으러 어디 다른 데 멀리 날아나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저체온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벌도 있습니다. 또 그만큼 날아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에너지도 소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소문에다가 넣어주면 벌이 그만큼 수월하다는 거죠. 그럼 남는 에너지를 육아하는 데 더 쓸 것이고 또 수명도 연장될 것이고 해서 벌한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니까 노동이죠. 힘들죠. 그러나 벌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문급수 이것도 여러분들 잘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 어차피 기왕하는 거 우리가 힘들더라도 벌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일이라고 봅니다. 소문급수도 지금 한다. 자, 이때 줄 때는 꼭 어느 정도의 소금을 약간 타서 주시라. 꼭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에도 하고. 그럼 소금을 어느 정도 넣느냐? 물 한 말 기준에서 소금 50g에서 100g 정도 내외로 넣어서 잘 녹여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뭐 다른 영양제를 넣어가지고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좋은 겁니다. 내 벌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제를 넣어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드기. 이거는 뭐 언제든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죠? 초선 중순에서도 계속 이 진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진드기 잡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봄에 깨울 때 전후에서 딱 해주고 나서는 그 이후로 몇 개월 동안 해주지 말라고 초선 중순에서 말씀드렸죠. 이번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 번 들으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초와 금년 초 우리 벌레 우리 양봉 농가에서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더 이상의 우리가 실수를 해서도 안 되고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드기 때문에 다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죠. 방식은 이런 훈증이나 훈련 방식이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해를 본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금년 내내 제가 이걸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파랗게 선이 보이는 게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벌이 늘어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지금 2월달인데 지금 많이 안 늘어났죠. 3월달, 4월달 가면은 3월달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4월달 많이 늘어나고 해서 5월달, 6월달, 7월달 되면 가장 벌이 절정을 늘어나는 게 절정을 이룬 시기가 바로 이 5월, 6월, 7월달에 가장 많다. 그래가지고 여름에 8월달 되면 더우니까 이때 산란율이 뚝 떨어지죠. 떨어가지고 좀 멈춤하다가 다시 이제 9월달, 10월달 월동벌, 가을벌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뒤에는 이제 나중에 또 그때 또 설명하도록 하고. 자, 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진드기는 이 빨간 거 있는 거죠. 진드기가 늘어나는 곡선입니다. 진드기는 지금 진드기가 있다 손치도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자, 여기 본다면은 진드기 늘어나는 걸 보니까 6월달, 7월달 벌들이 한창 늘어날 때는 진드기가 많이 없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는 진드기 피해가 좀 있더라도 워낙 벌이 많이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피해가 미미하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피해는 있지만.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뒀을 때는 이런 곡선을 그립니다. 우리 약을 안 하고 했을 때 이렇게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때 진드기는 절정에 이르는 그렇게 되는 가면은 벌은 반대로 벌량은 줄어들고 진드기는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8월달에 9월달에 벌벌벌 기고 여러분들 계속 그랬죠. 2년 동안 기고 10월달 11월달 돼서도 자꾸 축소하고 합봉하고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남은 거 월등 더 가니까 나중에 월등은 더 갔지만은 나중에 내년에 보니까 벌이 피었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 진드기는 7월달, 8월달에 왕성히 늘어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죠. 벌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2월달에 약을 깨울 때 약을 했으면 3, 4, 5월달은 약을 하지 마라. 무슨 약이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작년에 피해 본 게 바로 이때 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드기가 내성이 생겨서 7월달, 8월달 약을 쳐봐야 진드기 안 죽는 겁니다. 내성이 생긴 우리가 약을 계속 쳐가지고 작년에 피해 본 걸 설명한다면은 약을 쳐가지고 내성이 생긴 진드기는 내성이 생기니까 어떤 약에도 안 죽죠. 내성이 생긴 그 진드기만 안 죽으면 다행인데 그 진드기가 놓은 새끼 그 새끼 계속해서 새끼 낳은 것도 내성이 생긴다. 즉 저항력이 생겨서 이 약에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새끼를 놓을 때 그 새끼도 내성이 생긴 새끼를 낳기 때문에 어떤 약을 쳐도 안 죽는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 죽은 여기서 한 마리가 있었다면 나중에 10월달 가면요 한 마리가 625마리로 변해버립니다. 엄청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곡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피해 본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여기 2월달에 지금 약을 쳤으면 3, 4, 5월달은 약을 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자연의 방식대로 숯불집을 여러분들 잘라냈잖아요. 그죠? 평소도 하셨지만 그 숯불집 소황대에 붙은 거 잘라내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숯불집을 짓게끔 유인해야 됩니다. 그걸 뭐로 하느냐? 바로 이 소황대, 빈 소황대 있죠. 여러분 소비를 다 잘라내든지 호수는 소비 다 제거하고 이 빈 소황대를 벌통한 내주게 되면 여기는 숯불집을 짓게끔 됩니다.
소초광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 빈 소방대 이 틀만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숯불집을 짓게 되면은 여기다가 숯불이 산란하고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진드기는 숯불집에 들어가서 숨거나 번식을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왜? 숯불방이 일벌방보다 훨씬 큽니다. 또 그 안에서 머무는 시간도 숯불방은 3일이 더 깁니다. 일벌방보다요. 그래서 숨을 공간이 좋고 번식하기가 좋기 때문에 숯불방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넣어서 숯불방을 지으면은 산란하고 봉개가 됐을 때 이거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면서 그냥 제거하지 마시고 거기서 한번 따보십시오. 진드기 얼마만큼 들어있나. 그것도 확인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보고 이게 들어가 그렇게 제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제거하게 되면은 진드기가 이렇게 곡선을 가지만은 잘라내면 이렇게 곡선을 가지 않죠. 바로 이렇게 수평으로 간다는 거죠. 수평으로 갑니다. 이때 약을 하자고 짜고 그러면은 우리가 제거를 했기 때문에 개체수가 진드기 개체가 확 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5월달이나 6월달에 우리가 아시아꿀을 채밀하고 난 이후에 이때 축소를 해서 진드기 약을 딱 합니다. 이때는 어떤 약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전에 우리가 피를 먹은 이때 계속 약을 쳤기 때문에 이때 돼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6월달에 약을 쳐도 안 죽는 거야. 그 진드기가 계속 10월달, 11월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 3, 4, 5 절대로 약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아가시아 꿀을 채밀하고 난 이후에 약을 쳐라. 그러면 이 진드기 곳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가서 나중에 월등 들어갈 때는 완전히 제로를 해서 만들 수 있다. 이 6월달 이후에 강의는 또 그때 돼서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 약을 벌을 깨우기 전후에 약을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5월달까지는 하지 마라. 요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요 그래프를 잘 보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분봉 다 잡아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스 국가에서 오신 분인데요. 특이한 게 있어서 이름을 소개하실 겁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분봉을 유인하는 액체입니다. 분봉을 유인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는 50m 이상 거리에서 조금만 바라는 이렇게 되면은 약효과가 약 10일 정도 가는데 분봉에 높은 가지에 붙지 않고 바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구조할 수 있다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자, 여기 내용 설명은 잘 안 들으셨을 겁니다. 요거는 이 화면은 작년 8월에 터키에서 개최됐던 세계 양봉 대회에 가서 이 그리스 분입니다. 그리스에서 나와가지고 만나서 정보를 가져왔는데 제가 실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건데 이 스프레이를 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분봉이 났을 때 유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양봉장에 계속 붙어있지 못해서 분봉 난 무리들을 놓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낮은 나무 가지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받으면 다행인데 저 높은 데 나무 가지에 붙었으면 받을 수가 없죠. 위험하니까. 우리도 양봉장 그러니까 놓친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숲속에 우리가 육안을 보이지 않는 곳에 딱 숨어 있다든지 안 보이는 곳이 있으면 그것도 또 놓치게 됩니다. 지금 금년같이 이렇게 벌이 비싼데 이거 한 통 놓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이거를 스프레이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뿌려놓습니다. 뿌려놓으면 이거 뿌린 곳에서 약 50m 내에는 벌이 그 뿌린 자세에 와서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한 뿌려놓으면 10일간 약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데 몇 군데 나뭇가지라든지 어디 딱 낮은 곳에 이걸 뿌려놓게 되면은 분봉이 났을 때, 자연 분봉이 났을 경우입니다. 그때 이 약을 뿌리는 데 가서 벌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분봉철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큰 농가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그리스에서 바로 이거를 직수입을 하는 겁니다. 가격은 이게 10만 원입니다. 뭐 한 통만 잡아도 이 뭐 효과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본중앙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장을 자주 비운다든지 또 뭐 아침에 한번 가보고 낮에 갈 수 없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 하순 양문 강의를 모두 마치고 또 3월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